안녕하세요. 1부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비욘드 미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보고 회사의 현재 밸류에이션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21억 달러 규모의 전체 식물성 가공육 시장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279억 달러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건 및 채식 수요가 꾸준히 있었던 북미, 유럽과 더불어 아시아 시장의 규모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비슷한 업종의 시장과 비교를 위해 식물성 우유 시장을 살펴보면 꾸준히 성장해온 식물성 우유의 2019년 시장 점유율은 전체 우유 시장의 14%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식물성 우유에 비해 식물성 고기 시장은 성장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식물성 우유 수준으로 시장을 점유한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에서만 약 120억 달러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의 주요 제품으로는 햄버거 패티, 소시지, 미트볼, 그리고 소고기 맛을 내는 가짜 고기인 비프가 있는데 일반 가공육과 비슷한 모양과 맛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욘드 미트의 미국 내 사업 성과입니다. 미국 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로 비욘드 미트의 제품을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리테일 사업, 그리고 둘째로 칼스 주니어, 던킨 도너츠와 같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푸드 서비스 사업입니다. 상장 당시와 비교했을 때 리테일의 경우 약 1.6배, 그리고 푸드 서비스의 경우 3.4배 이상의 증가세로 매우 빠른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도 미국 내와 비슷하게 리테일과 푸드 서비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에는 두 사업을 합쳐서 해외 거래처가 1,650곳이었다고 하는데 2020년 9월 기준으로는 그 수가 52,000곳으로 약 30배 이상의 엄청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연도별 해외 매출 추이에서 2018년 대비 크게 증가한 2019년 매출을 통해 얼마나 큰 성장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성장하던 비욘드 미트는 2020년에 들어 성장세가 꺾이면서 2019년 3분기 매출과 비슷한 2020년 3분기 매출 실적을 냅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리테일 사업과 푸드 서비스 사업이 모두 악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욘드 미트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경쟁 업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쟁 업체로는 임파서블 버거가 있고 크로거나 네슬레와 같은 기존 식품 업체들도 식물성 고기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흥 회사인 비욘드 버거와 임파서블 버거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대표적인 차이로는 제품에 함유된 재료에 있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 것 이외에도 GMO 재료, 대두, 글루텐을 함유한 제품을 먹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거나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들이 있는데요. 비욘드 버거의 경우 비건일 뿐 아니라 GMO 재료, 대두, 그리고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데에 비해 임파서블 푸드는 GMO 대두를 쓴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파서블 푸드가 일반 고기의 피 맛을 내기 위해 대두의 레그 헤모글로빈을 쓰기 때문인데요. 비욘드 미트의 경우 대두 대신 완두콩 프로틴을 쓴다고 합니다. 정확히 같은 사업 분야는 아니지만 식품 산업군으로 분류되어 종종 비교되고 있는 두 개의 회사인 켈로그와 커나그라, 2019년 비슷한 시기에 상장한 우버, 줌, 추위,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 테슬라와 함께 비욘드 미트의 각종 투자 지표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순자산 대비 주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PBR과 매출 대비 주가를 의미하는 PSR만 봤을 때도 비욘드 미트의 주식은 꽤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켈로그나 커나그라와 같은 역사가 깊은 식품 회사는 아무래도 눈에 띄는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비슷하게 낮은 PBR과 PS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경제, 언택트, 전기차 등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 분야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비욘드 미트와 비슷하게 대체적으로 조금 고평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줌이라는 회사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비욘드 미트보다도 더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비교적 높은 PER을 갖고 있는 비욘드 미트이지만 5년 PEGR을 보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PEGR은 PER과 비슷하지만 PER이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PER의 성장성을 반영한 지표입니다. 투자 지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정리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 성장률을 예상하여 계산이 된 지표라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지표들에서는 비욘드 미트나 다른 고속 성장 회사들의 투자 지표가 그리 좋지 않게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나름 꽤 정당하게 보입니다. 여전히 고평가이긴 하지만요. 다음은 자기자본 이익률 ROE와 자기자산 이익률 ROA입니다. ROE는 기업에 투자한 투주들이 투자한 자본금으로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내는지 확인하는 지표이고 ROA는 부채까지 포함한 총 자산 대비 수익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두 지표 모두 높을수록 좋은 회사입니다. 현재 비욘드 미트는 20년 1분기에 깜짝 흑자 전환을 한 뒤 또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마이너스입니다. 우버나 줌의 적자 폭이 굉장히 커 보이는 점과 테슬라가 최근 연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지만 ROE와 ROA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Debt to Equity Ratio, 즉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오히려 큰 식료품 회사인 켈로그나 커나그라 같은 회사의 부채가 자기자본 대비 높았고 비욘드 미트와 줌은 부채가 적음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기를 직면하거나 아니면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부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 부채가 없어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비욘드 미트의 연도별 매출액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016년부터는 CAGR, 즉 연평균 성장률이 164.1%에 달하는 엄청난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이 일어난 금액에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의 비중인데요. 보면 2016년 마이너스 39.0%에서 2019년 33.5%로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이 성과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영업비용과 연구개발비도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것을 제외한 순적자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매출입니다. 연도별 매출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했던 것에 비해 최근 매출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2020년 1분기에 깜짝 흑자 전환을 했었지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 2개 분기의 실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출이 비슷하게 유지되었지만 원가와 영업비용이 늘어난 점이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지출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렸는데 비욘드 미트에서는 어떤 R&D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제품의 퀄리티와 원가 절감을 위해 2018년 맨하튼 비치 프로젝트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이름의 연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화학, 생물, 재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고기의 맛과 형태를 흉내내는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원 당시 44명이었던 연구소가 2019년 말 104명으로 2배 이상 늘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비욘드 미트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연도별 추이입니다. 연구개발 비용의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타 경쟁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오른쪽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비욘드 미트의 매출과 연구개발 비용 추이입니다. 매년 약 2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연구개발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욘드 미트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추출하여
실제 고기의 조직과 유사하게 하기 위한 마이크로 레벨에서의 분석, 실제 고기의 향을 내기 위한 분석, 실제 고기의 화학 성분을 복제하여 유사한 맛을 내게 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고기의 식감을 내기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압력을 분석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만들어진 고기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한 후 가공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비욘드 미트 제품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완두콩 단백질을 함유한 건조 원재료들이 제조 시설에서 결합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전 단계에서 결합된 원재료들이 압출기로 들어가서 물과 증기가 첨가됩니다. 그리고 압출기에서 조합된 단백질 도우를 가열, 냉각, 압력을 통해 단백질을 조합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형성된 단백질은 동결 공정을 거친 이후 더 작은 조각으로 절단됩니다. 위 과정을 거친 냉동 단백질 조각은 모든 제품의 기초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품에 맞게 향료 및 기타 성분을 혼합하여 추가 가공 이후 포장 과정을 거쳐서 매장에 보냄으로써 제조 공정이 완료가 됩니다. 비욘드 미트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특허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욘드 미트는 고기 씹는 맛을 어떻게 흉내낼까요? 특허에 공개한 첫 번째 기술로 WBS 스트렝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여러 샘플에 대해 고기의 씹는 맛 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는 학술 논문에서도 고기의 씹는 맛에 대한 평가로서 WBS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이 느끼는 고기의 텐더니스 정도와 WBS와의 상관관계인데요. 부드러울수록 WBS 값이 작고 그렇지 않을 경우 WBS가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무수히 많은 샘플을 일일이 먹어보며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욘드 미트는 고기의 색깔을 어떻게 흉내내는 것일까요? 비욘드 미트는 고기의 붉은색을 나타내기 위하여 비트즙을 활용합니다. 비욘드 미트는 특허에서 공개한 두 번째 기술로 고기의 실제 색을 흉내내기 위한 지표로서 LAB 밸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고기마다 LAB 값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LAB 값이란 L은 화이트, A는 레드와 그린, 그리고 B는 블루와 옐로우로 나타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여 실제 고기의 색을 흉내냅니다. 지금까지 비욘드 미트의 여러가지 측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3명이 주관적으로 비욘드 미트 주식을 평가해봤는데요. 저희가 이 회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 안정성, R&D 투자, 밸류에이션, 그리고 성장성 총 5가지 지표로 나눠 보았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리더십 8.7, 안정성 6.2, R&D 투자 6.8, 밸류에이션 5.5, 성장성 7.8로 평가하였습니다. 우선 CEO의 성장 배경과 여러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에 높은 점수를 주어 높은 리더십 점수, 또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식물성 가공육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높은 성장성 점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매출이나 순이익에 비해서 충분히 높은 가격에 책정되었다고도 판단이 되기에 낮은 밸류에이션 점수와 현재까지의 변동성이 큰 주가 흐름을 보아 낮은 안정성 점수를 주었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 꾸준히 자본의 많은 비중을 R&D에 투자하지만 경쟁사 역시 투자를 꽤 하고 있기에 6.8점의 R&D 점수를 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3명이 각자 조금씩 다른 주식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비욘드 미트는 평균 5% 이하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욘드 미트의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적 정책이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식물성 고기 분야에서는 비욘드 미트가 오래전부터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회사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